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화홍초비. 또 나왔네. 꽃은 붉고 푸른 우거지다. 우거질 빗자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가 남쪽에서 온 사람들을 보내놓고 아주 편안한 상태로 이 시를 쓰고 있는데, 이 시는 경허선사 북녘시 중에서 거의 하이라이트에 속해요. 왜냐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상태에서 경허선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경허선사가 선승이라는 그 진면목을 거의 완전히 드러낸 시가 이 시예요. 엄청 멋있어요. 화홍초비, 꽃은 붉고. 이게 자연의 섭리인가요?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은 그냥 자연의 섭리, 화홍. 꽃은 푸르. 그리고 푸른. 저절로 자라가지고 푸른 저절로 우거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말 그대로 경허선사가 당신의 그 진면목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선의 극치죠. 그대로 말 그대로 그 선승으로서의 그 자체를 그냥 드러내고 있어요. 굉장히 멋진 시예요. 바가문장 겸덕휘여 백운 심처 엄성비로다. 복로 구련 단상제니 요동 청광 합공비로구나. 박아. 박은 넓을 박이고, 넓고 우아한 문장, 바가문장. 바가문장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경허선사가 자기 자신의 자긍심과 자부심과 이런 거를 한껏 드러내고 있는 대단한 시죠. 그러니까 바가문장. 내가 박학다식이란 얘기죠. 박학다식에다가 또 대문장가요? 대석학이고. 그래서 내가 대석학으로서는 박학다식하고, 내가 우아한 문장을 뽐내기로는 내가 다음 대문장가로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바가문장하고 겸하여, 이런 얘기. 또 겸하여 뭐까지 겸비했죠? 덕이 휘날리고 있다는 말이야. 덕이 빛나요.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말 그대로 사실은 우리 경허선사가 문장가이고 대박학석학이고 또 덕도 아주 너그러운 그러한 대선승의 모습이죠. 뭐 하려고 이렇게 거창한 말을 경허선사가 쓰셨을까요? 여긴 다 이유가 있어요. 뽐내려고? 아니, 뽐내려고가 아니라 경허선사의 위상을 갖추려고. 왜 갖추려고? 좀 할 말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경허선사의 할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처럼 이거는 사실은 남쪽에서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남쪽에서 쫓기듯이 찌들찌들 왔다가 또 여기 삼서갑산 와서도 엄청 많이 고생을 하다가 또 친척들이 다녀가고 난 뒤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런 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넓고 우아한 문장도 갖추고 있고 겸해서 내가 아주 멋도 많더라. 덕도 덕이 아주 아름답게 빛나더라라는 얘기를 스스로가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백운 심처 엄성비라. 백운 깊은 곳에, 백운 심처 많이 나오죠. 백운 깊은 이곳에 엄성비. 소나무 쌀인문을, 엄은 닫을 엄자예요.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소나무 쌀인문을 닫아 걸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소나무 쌀인문을 닫아 걸면 그것은 뭐더라? 선빵이더라는 얘기야. 그리고 또 뭐라고 있더라? 참선하고 있더란 말이야. 선빵과 참선을 한꺼번에 말할 때 엄성비라고 그래요. 쌀인문을 닫아 걸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옛날에 또 말했지만 엄관이라고도 했죠. 엄관은 뭐예요? 선문을 엄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집마다 있는 그 현관이 현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문이에요. 선으로 들어가는 문. 현문, 선문, 공문, 이게 다 현관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손님문을 따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너무너무 말라서 입술이 말라.
백운심처 엄성비라 백운 깊은 곳에 소리모 쌀이문을 닫아 걸었네. 그 속에서 뭐 하신다? 참선하시는 선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폭로구련 단상제라 엎드려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무슨 말이야? 앞에 두 줄처럼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불전에 엎드려서, 로자는 향로로자니까 불전에 향로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구련, 오랫동안 단련이 돼 있어요. 오랫동안 구련이 돼 있어 갖고 단련이 돼 있어 가지고 뭐 하더라가 항상 그 일편단심에 그 뭐 불심이 일편단심이 항상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런데 요동청광 합공비라 이 거울을 둘러싸인, 둘을 요자죠. 거울을 둘러싸고 있는 청광, 형사가 좋아하는 청자가 또 나왔어요. 청광, 맑은 광명이 학과 함께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학은 누구죠? 경어선사죠. 그러니까 이 학이 이 하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 마을은 어디더라? 관계읍성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경어선사는 자기 자신이 학인과 동시에 이 여기를 맑은 광명으로 만들어냈더라 이런 얘기예요. 누가? 이 맑은 광명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이 거울은 학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그게 학이 날아가는 게 그게 경어더라 이런 얘기요. 자기 자신을 지금 은근히 드러내고 있죠.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개일구론 빈짝승이라. 경어선사가 지금 그 중생들을 자기가 이 관계 거울에 와가지고 광명을 청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내가 학으로 다시 나타나서 이 마을을 이걸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개일구론 빈짝승이라는 건 뭐야? 이름 뭐야? 태양 세계를 말해. 태양의 경계를 구론에 두드릴 고자죠. 입으로 두드려. 그 대신 논이 한다 이 말이야. 태양의 경계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면은 뭐더라? 빈 자주 착승이다 이런 말이야. 내가 이기더라 이런 말이야. 내가 뛰어납니다. 내가 뛰어나서 거기에 도달하더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즉 뭐예요? 깨달음의 경계를 태양의 경계를 여기서는 깨달음에 도달한 대선승의 경계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 태양의 경계를 내가 두드려 가지고 몇 번을 내가 논박을 해보지만 내가 항상 이기고 내가 뛰어나더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내가 거기에 뛰어남의 경계에 내가 항상 도달하고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싶더라. 종금사도 원전의라에 종 쫓아서 마침내 지금 사도를 스승의 도를 전하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에게? 법도에게. 스승이 법도를 사도 스승이 나의 법도를 누구에게 원하옵 건데 전의하고 싶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전의는 뭐죠? 전의. 그래서 의자를 썼잖아요. 의자를 쓰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의발이 따라와야 되죠? 의발이란 뭐예요? 이게 지금 경어가 스승과 제자의 법을 전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사자상승이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사자상승이라고 해요. 지금 경어선사는 사자상승을 하고 싶은 거예요. 법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법도를 전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의발을 전하고 싶어요. 의발을 전한다는 얘기는 곧 법도를 전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내가 스승의 법도를 전하고 싶다 이야기야. 근데 전할 수 있어 없어? 전할 수 없어요. 왜? 뭐 때문에 못 전하죠? 산천이 박혀있어. 산천수교, 산천이 비록 막힐 격자죠. 산천이 비록 막혔으나 왜? 우리가 너무 멀리 있죠. 갑산에 있고 아래에 있어서 산천이 천리길로 우리가 막혀있으나 뭐는 안 막혀있더라? 심무간이라 이 말이야. 마음은 절대 간격이 없더라 이런 말이야. 막히지 않았죠. 그래서 뭐를 전하고 싶다?
내가 여기서 스승의 법을 제자에게 전하고 싶은데 뭘로 전하고 싶더라? 마음법으로 전하고 싶더라 이 말이야. 심법으로. 응? 마음법으로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음법은 뭐예요? 그것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심전심. 사실은 이심전심이 우리 불교에서 도에서 말하는 게 이심전심이에요, 아니에요? 직지인심, 교회별전이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말을 심법으로 전하고 싶다는 말을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어?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에요. 교회별전. 여자네. 교회별전.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지금 자신의 마음자리를 전하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뭘로 전하고 싶다. 교회별전, 직지인심,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 그 머나먼 북쪽에서 이 시를 통해서 내가 제자들에게 이거를 전하고 싶더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비록 산천은 비록 막혔으나 마음에는 간격이 없고 그 마음자리를 전하는 것은 뭐더라? 화자 홍방 초잡이라 이런 말이에요. 꽃은 저절로 붉고 향기를 내면서 풀은 스스로가 우거졌다 이런 얘기예요. 화자 홍방 초잡이를 간단히 줄이면 자자를 다 빼버리면 화홍초비 아니에요. 화홍초비예요. 화홍초비. 그러니까 꽃은 스스로 붉고 풀도 철로 우거졌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원래 있던 자리, 전혀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원래의 본래 자리,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본래 면목의 자성자리가 원래에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어도 그거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전하고자 하는 그 심의 그 면목 자리는 즉 뭐더라? 본래 면목 자리는 저절로 있는 자성자리더라 이런 얘기죠. 본래 면목의 이 자성자리가 바로 화홍초비예요. 화홍초비죠. 가미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붉고 풀이 스스로 우거진 이 상태를 화홍초비라고 해가지고 경호선사가 그 멀리서 북쪽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 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자상승의 법을 전하고자 하는데 뭐를 주고 싶어 해요 지금? 저기 있잖아요. 의발을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의발을 전하고 싶어서 종금사도 원전의로다 이렇게 해서 의발을 전하고 싶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시를 누가 한 사람 이거를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한 사람 이것을 끄잡아내 가지고 경호선사 제자들이 경어집만 떨렁 만들어 놨어요. 경어집을 보면은 한심하죠. 왜냐면 전부 다 한문이에요. 완전히 한문이고 띄어쓰기조차도 없어요. 그냥 완전 한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밝혀내지도 못하고, 이 시를 밝혀내지도 못하고, 또 이 시에 이렇게 대단한 게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경어집을 만들기는 했는데 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바라는 거는 이 경어집을 펴야 돼요. 세상에 알리고. 그래서 이러한 게 숨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경호선사가 이런 분이었다는 것도 알고, 이런 게 좀 알려지기를 바라지만 아주 미약한 제 힘으로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나마라도 내가 죽기 전에 이거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전하고 싶은 말은 화홍초비더라 이런 얘기예요. 꽃은 붉고 풀은 우거져서 늙고 우아한 문장이 겸하여 덕도 빛나고 있더라. 누가? 경어가. 백운 깊은 곳에 내가 소나무 사리문을 닫아 걸었더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풀전에 오랫동안 엎드려 가지고
단련이 돼가지고 일편단심이 항상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일편단심이라고 말한 것은 나중에 이게 걸려가지고 경어가 자기가 이게 승려라고 알게 되면 안 되니까 말은 일편단심이지만 그 일편단심은 불심이겠죠. 불심이 항상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을을 들은 맑은 광명이 누구 때문이더라? 이 학댐이란 말이야. 학과 더불어서 학이 더불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 학은 누구예요? 경어선사죠.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학이 돼가지고 내가 어디로 달아들었더라? 이 마을 관계에 달아들어서 이 마을 관계는 어떤 광명이 비치더라? 청광이 비치더라 이런 얘기요. 청광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자부심이죠. 경어선사가 이제 진짜로 이 경어선사의 그 진면목을 다 드러내 보인 게 이 화홍초비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드러내고 있죠. 아주 그냥 깜냥, 있는 깜냥, 없는 깜냥 그냥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일개는 뭐야? 태양계. 태양의 내가 경계를 두드려서 그래서 태양의 경계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선의 경계라고 하거나 뭐 대도를 성취한 이런 그러한 확철대오의 경계를 썼다가는 또 경어선사가 뭐가 드러나니까 신분이 뽀록이 나니까 태양이라는 위대한 최고의 그거를 자연계를 들고 왔어요. 태양의 경계를 내가 두드려 가지고 뭘로? 입으로 두드려서 우리가 논박을 해보지만 항상 빈번하게 내가 이긴다 이런 얘기야. 내가 병기에 빈번하게 논하고 뛰어나며 내가 도달하니까 보니까 나는 이거를 다 지금도 뭐하고 있더라. 나는 한국 선불교 중흥조로서 깨달음의 경지에 확철대오한 내 경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사도 원전의를 하고 싶구나. 지금 나는 이 법도에게 스승으로서 도를 전하고 싶다 이런 말이요. 근데 뭐를 전하고 싶어요? 의발을 전하고 싶다 이 말이야. 의발을 전하고 싶은데 요거를 그 누구가 성명정 스님이 이 해석을 다 하지 못했어요. 의발은 뭐예요? 도를 전할 때 우리가 의발을 함께 전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써놨어요? 비록 산천이 막혔으나 마음에는 간격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이심전심 신법으로 내가 너네한테 법도를 전하겠다 이런 말이죠. 사자상승의 법도를 신법으로 전하겠다는 것을 지금 여기가 쓰고 있어요. 그러 다음에 뭐래요? 그 신법으로 전하는 이게 뭐더라? 이게 화홍초비더라 이런 얘기. 꽃은 스스로 붉고 향기를 내면서 풀은 스스로 우거지더라 이렇게 해서 저절로 우거지더라서 화자 홍방 초자비를 줄이면 화홍초비 이렇게 해서 경어선사가 이 시에다가 자신의 그 경계와 또 자신이 그 선승의 대 중흥조라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 시를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이 시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세상 밖으로 이 시를 끄집어내지 못했지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부디 선방이나 강원에서 이 경어선사 이 경어집의 시를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경어선사의 마음도 알기도 하지만 이 경어선사가 대선사로서의 면목을 멀리 떨어져 있는 삼수갑산에서 자신이 스스로가 이렇게 드러내보고자 했다는 거, 그거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시가 되겠어요. 이 시는 대단한 시죠. 대단한 시고 정말로 그 경어선사 삼수갑산에서 165소 중에서 거의 최고에 달하는 백미에 달하는 그런 시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법계 같아요. 전법계 같아가지고 산천이 막혀서 못 오지만 뭐한다? 마음은 막히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으로 참 에휴 어떻게 보면 이게 경어선사의 본 마음이고 자신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글로서밖에 남기지 못하고 또 이것을 알아주고 이것을 찾아낸 것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경선사 이 경어집에 이러한 대단한 시가 있다는 거를 알려고조차도 안 했을 뿐더러 찾아내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경어집은 단 한 글자에 한 글도 없어요. 전부 한문이고 띄어쓰기조차 돼 있질 않아서
뛸 수도 없어. 이거를 띄어낼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갖다가 그냥 그거를 수집해서 싫은 거에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렇게 밝혀서 이거를 세상에 내놓는 데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서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또 오늘 화창한 여름날, 이게 지금 뭐예요? 이 화창한 여름날이라고 한 이유는 꽃이 붉게 피면은 화창한 여름이고 풀이 막 엄청 우거지면 또 화창한 여름날이죠. 그죠? 그래서 선지식 경어가 숲을 우거진 어디에서 깊은 송림에서 모순문을 닫아걸고 소나무 사리문을 닫아걸고 선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어사 스스로가 내가 넓고 우아한 문장을 가지고 있고 겸하여서 내가 덕이 빛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경어의 속내가 뭐예요? 내가 확철대오를 이루었는데 그거를 내가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멀리 떠나온 남녘을 그리면서 백운 속의 깊은 곳에 소나무 사리문을 닫아 걸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남쪽에서 왔죠? 친척들이 오고 간 다음에 혹시 선빵을 애들이 파하잖아요. 집에 가잖아요. 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경어선사가 소나무 사리물 아까 선빵 아니고 글빵 문을 걸고 그거를 항상 경어선사는 선빵이 글빵이고 글빵이 잠자는 곳이고 그 하나로 갖고 모든 걸 해결하니까 언제나 문만 닫아 걸면 바로 글빵이 선빵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선지식의 당당한 위용은 경어 자신이 선승으로서 내가 아직도 그것이 당당히 살아있음을 알리는 거고, 이렇게 된 데는 내가 불전에다가 오랫동안 엎드려 가지고 단련한 그 일편단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일편단심은 불심이겠죠.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 그래서 일편단심은 사실은 선어로서는 어울리지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일편단심이라는 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게 아니고 그거 뭐죠? 충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충심을 다하는 그 충신을 일편단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 경어선사가 자기가 선승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라도 걸리면 뭐인 척, 유생인 척 하려고 일편단심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고를 맑게 들은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새? 학이죠. 학과 같이 달고 있는데 그 학은 바로 누구더라? 나더라 말이야. 그래서 그 오래된 고을, 이 관계가 나로 인해서 뭐가 되더라? 무슨 곳이랬죠? 이가 청광이랬잖아요. 청광이 비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선지식임이 분명하니 오늘의 이것을 누구에게? 내가 법제자에게 내 이 스승의 진리를 전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야. 근데 경어는 이 고을이 관계죠. 그러니까 내가 남쪽에서도 북으로 와가지고 정처 없이 그걸 떠돌다가 1년 5개월 만에 이 관계에 정착하게 되는 곳이죠. 근데 그것이 다 누구의 덕이더라? 이 청광은 다 내 덕이더라 라는 것을 경어선사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산천이 비록 천리길로 박혔어도 마음에는 간격이 없어서 내가 이 이심전심으로 이 전하는 신법은 시공을 초월해 갖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경어가 남쪽에 두고 온 자신의 세 제자 3호를 또한 그려내고 있겠죠. 수월, 해월, 만공에게 내가 상현달, 하현달, 보름달로 되라고 해서 각자가 스승이 떠난 빈자리를 그들이 묵묵히 스승의 가르침을 빛내고 있죠. 사실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온 것도 다 이 일본 놈들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서 이렇게 왔지만, 경어선사가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것은 왜? 즉 해월이도 거기에서 그 일본 그 헌병과 한판 붙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만공 스님도 또 한 번 붙어요. 야마모토랑.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수월 스님도 경어선사의 그 독립운동에 대한
이미 그것을 경호선사가 남쪽에 있을 때 이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수월 스님도 그때 말했잖아요. 거기 도화동에 와가지고 옹이방 도화동 경호선사 글방에 와서 난 그런 사람 모르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이랬잖아요. 그 가던 길이 뭐예요? 가서 간도에 가서 우리 민초들과 우리 불쌍한 동포들에게 뭐를 해라? 집신을 삼아주고 또 주먹밥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보호하는 일을 하라 해가지고 수월스님도 가지요. 그게 다 경호선사가 남쪽에 있을 때 다 끼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우리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리하여 노승경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천리길 이곳에도 한낮의 여름은 꽃은 스스로 붉고 저 푸른 절로 우거졌구나라는 이러한 하나의 진리를 마음법으로 전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도가 그러함을 자신이 멀리 떠나왔음을 실제 거리인 만리길을 천리길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넓고 우환한 문장과 겸하여 덕이 빛난다는 자신은 이곳 백운 깊은 곳에 와서 쌀인문에 소나무 쌀인문, 송문이랬죠. 소나무 쌀인문을 뭐했다? 엄관 닫아 걸었다고 아까 말했죠. 닫아 걸어서 뭐하고 있더라? 나는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국 선불교 중흥조로서 불전에 엎드려서 오랫동안 단련한 일편단심 때문에 내가 이런 남쪽을 떠나왔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나는 어디에 살고 있다? 도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중생들과 함께 하는 일상이 이 고를 빛내고 있는데, 청광으로 빛내고 있는데 그게 누구더라? 바로 나더라. 내가 학이니까. 그래서 학이 경어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방난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뭐다? 내가 태양의 경계를 넘나들면서도 절대로 지지 않는 그 뛰어남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빈번하게 진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경호선사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 적이 없다. 내가 항상 뭐하다? 수승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경호선사의 수승한 경계를 자기 자신이 지금 그 법도를 전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시죠. 그래서 그 위대한 수승한 경계에 내가 도달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법도들에게 바로와 가사를 전달해가지고 법맥을 이어서 이 스승의 도를 전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경어는 그들을 두고 와야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산천이 비록 막혀 있어도 머는 간격이 없다. 마음은 간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머나먼 남녘 땅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마음의 간격이 없으니까 이걸 전하고 싶은데 그 뜻은 뭐더라? 화홍초비더라 이란 말이에요. 꽃이 무심한 채 세상 속에 피어있고 노승에 실험을 하는지 모르는지 자연의 풍광은 스스로 붉고 풀도 스스로 저절로 우거진다. 이것이 경호선사가 전하고자 하는 자연의 법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였죠? 이 제목이 화홍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힘들다. 이거는 신덕제에서 더불어 김일령과 영회, 회포를 풀다 이런 얘기인데, 이 신덕제라는 곳은 김일령 집에 서재일 수도 있고, 또 무슨 허씨의 제실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하여튼 신덕제가 이름이 공교롭게 같이 겹쳐 있는데, 만약에 김일련의 집에 있는 제실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서재예요. 그래서 오하천네 집은 하청제, 아까 김시습의 그 서당은 시습제, 우리 경어선사의 서당은 용포제. 그래가지고 이 제자를 쓰는데, 이 제자는 사실은 공부방 제자예요. 공부방 제자, 서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김일령과 둘이 회포를 풀어요. 이게 지금 이 회포를 푸는 시인데, 사실은 말이 회포를 푼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김일령과 헤어지는 이별시, 김일령과 헤어지는
이별시가 되겠습니다. 신덕재료 창취가요. 한종다사 관정다로구나. 백화호의여여 춘몽이니 만사 유래 총겁하로다. 신덕재에서 머물면서 창 노래를 불렀죠. 취해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말이요. 누가? 경허선사랑 김일련이랑, 그죠? 그런데 이 김일련이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한종다사 관정다로구나. 한종, 아주 차가운 자취가 남아있는 곳, 즉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우면 추워요. 몸도 춥고, 돈이 없으니까 방도 춥고, 돈이 없으니까 옷도 못 집어서 춥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우니까 마음도 춥고. 그래서 이걸 한종은 어려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날 어려운 때에 누가? 다사, 많이 감사한다 말이에요. 누구한테 감사해요? 김일련에게 감사하죠. 뭐 해줘가지고 지난날 어려울 때에 관은 뭐야 이게? 이거는 정성관자니까 베풀어준 정성에, 아주 엄청나게 나한테 베풀어진 정성에 병성이 너무 많아서, 정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다사하다 이런 말이야. 아주 많이 감사를 드리고, 감사할 사자죠. 아주 많이 제가 감사를 합니다. 나도 감사해요. 김일련님 우리 경허선사 돌봐주셔서. 그래서 백화호의 여춘몽이요. 100가지 꽃들이, 호자는 여기 어찌 호자예요. 어찌 여춘몽, 봄 꿈을 남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100가지 꽃들이 만발하여서 다 이미 펴가지고 필 대로 다 피고 그 다음에 다시 졌는데 다시 봄 꿈을 어떻게 다 꿈꾸고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는, 모든 것은 한 번쯤은 일장춘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봄 꿈을 꿀 필요가 없다. 봄 꿈은 다시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만사유래 총겁하여, 만사가 어디서 만사가, 이런 세상 만사가 다 이렇게 왔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총체적으로 영겁의 세월 속에 묻혀버리더라 이런 말이지. 세상 만사가 다 지나가면 영겁의 세월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겁파가 영겁의 세월 속이에요. 영겁의 파도니까. 그래서 영겁의 세월 속에 세상 만사가 그 유래를 따져봐야 다 묻혀버려서 쓸데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요. 지금 신덕제에서 김일련과 회포를 부는 것은 말 그대로 회포기 때문에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래요? 박차과오 성석호요. 좁은 구멍에 뚫을 착자죠. 우리가 굴착기라고 하잖아요. 좁은 구멍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어디에? 달팽이가, 와우가 달팽이죠. 오는 달팽이 뿔. 달팽이가 요렇게 더듬이처럼 요렇게 두 개 단 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단 거. 그거를 이제 달팽이 뿔인데, 그 조그마한 곳에 뭐를 만들어? 돌집을 만든대요. 어떻게 그 조그마한 게 돌집을 만들겠습니까? 이 얘기는 경허선사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까는 경허선사가 거북이가 호수 속에 들어가 숨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경허선사가 달팽이 뿔이 돼가지고 그 달팽이 좁은 곳에 둥지를 틀고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렇게 나를 핍박해도. 그 다음에 단원명을 유연사요. 단원, 뭘 단자죠. 둥글게 밝게 있는, 둥글고 둥그런에 있는 그 명월이, 뭐가 명월이라 하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둥글고 밝은 달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10개의 띠가 있다면, 띠, 연운이 드리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띠처럼 이렇게 살짝 들려 있어요. 달에도 그 달 그림자가 살짝 보이죠. 흐릿하게 보여요. 이렇게 달 그림자, 달이 뚜렷하게 있는데 그 사이에 달무리처럼 흐릿한 게 띠를 두르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둥글고 밝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근심걱정이 스며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달팽이 뿔에도 핍박해도 근심걱정이 있고, 또한 둥글고 밝은 것처럼 보이는 달에도 이렇게 연운이 띠처럼 드리워져 있더라 이런 얘기야. 이건 누구를 말하고 있겠어요? 지금 이 누가? 김일련이가 떠나는데 뭔가 근심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일로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뭐라고 말해요? 항상 어려운 일들은 세상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새운막막 성진준이라, 새운, 변방의 구름. 이 변방은 어디예요?
강계죠. 강계에 구름이 가득해 막막해. 막막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앞길이 막막하다라는 것도 있어. 아득하고 아득해서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강계 변방에도 구름이 아득하게 있고, 그 다음에 성진. 이 성진은, 이 성자는 무슨 성자랬죠? 비린내나는 성이라서 비린내. 그러니까 추악하고 더러운 띠끌진. 성진을 한꺼번에 말하면 속세. 추악하고 더러운 진세. 띠끌진. 그래서 이런 비린내나는 이러한 성진 속에 있는 변방의 구름에 막막하고 어찌 될지 몰라.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해요. 왜? 일본 놈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먹으려고 난리를 떨어서 우리나라 앞길이 아주 막막해요. 그리고 비린내나 그런 성진에서 표준이 되는, 모범이 되는 준자 있죠? 준수한 이런 얘기야. 준수한 본보기가 되는, 표준이 되는 그러한 누가? 김일년이. 그대가 본보기가 되는 지기여군 차별하여 본보기가 되는 그대 같은 여군, 그대와 같은 지기가, 경어선사가 지기라고 쓰고 있어요. 이 지기라는 말 잘 써요, 안 써요? 잘 안 써요. 지음자라고 했죠, 지음자.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이렇게 해서 이 지기라고 쓰는 김일년이 좋겠네. 오랜만에 북쪽에 와가지고 경어선사가 지기라고 쓰고 있어요. 남쪽에서는 지음자 하남, 또 지기라고 쓴 사람 또 있었죠. 지음자가 아니라도 무방하다고 한 수익비고. 근데 북쪽에 와서는 이 지기라는 말을 누구야? 이택용? 이택용에게 한번 지기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누구야? 김일년에게 지기라고 딱 부르고 있죠. 그대와 같은 지기가 차. 여기서 이별을 한다니, 떠난다니, 이곳을 떠난다니, 과연 어찌된 일이냐 이런 말이 어찌하. 여기가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 말이야. 그대가 떠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경어선사가 이 지기를 떠나보내면서 아주 슬퍼하고 있는 시가 되겠죠. 네,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슬퍼하고 있어요. 신덕제에서 김일령과 영회, 영회는 읊어, 뭐를, 회포를 읊고 있는 거죠. 이 말 저 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덕제에 머물며 취하여 김일령과 노래를 불렀다 이런 말이야. 어려울 때 베풀어준 그 정성에 무지무지 감사하다. 누가? 신덕제, 아니 김일련이가 경어선사한테 어려웠을 때, 한종 때에 굉장히 감사하다 베풀어줬다 이거지. 꽃들이 무슨 일로 봄꿈을 남기며 다 소용없다는 얘기. 꽃이 한번 피고 땅에 떨어지면은 일장춘목이고 화무 11홍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 지나가면 봄꿈을 꿀 수 없다 일장춘몽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사의 유래를 들여다보면 세상사 모든 일들을 다 들여다보면 총체적으로 겁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겁하는 영겁의 세월, 파도, 영겁의 파도, 그러니까 흘러가는 파도처럼 영원히 이어지는 영겁 속에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구멍을 뚫어서 달팽이 불에다가 돌집을 만들어 핍박을 해도, 이게 누구? 경어선사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경어선사가 이제 삼수갑산까지 돌아가지고 몸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도 둥글고 밝은 달에도 연운이 있다 이 말이야. 띠처럼 둘러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둥글고 밝게 보여도 거기에는 어떠한 시련과 근심 걱정이 따라붙어서 아마도 누구 이거 김일련이가 떠나는데 말 못할 사정에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편방에 구름이 아득하고, 여기서 편방은 어디예요? 강계죠. 구름이 너무 막막해. 그리고 이 추악한 성진 비린내날 성이랬죠. 요 비린내나는 추악한 속세에서 본보기가 되는, 표준이 되는 준수한 이 그대가 떠난다니까 지기, 그대 같은이죠. 그대 같은 지기가 떠난다니, 여기서 이별을 한다니 이게 도대체 어디 된 일이냐 이래가지고 경어선사가 슬픈 내용을
여기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신덕제라고 하는 것은 신덕산에 있는 허씨마을의 집성촌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진짜 허씨마을의 신덕제라고 있는 곳에 있는지 아니면은 김일련네 집의 제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이 공교롭게 같을 수도 있고. 그런데 김일련에게 경어는 도움을 받은 적이 많죠. 그래서 이제는 그 고마운 존재 김일련과 이별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경어의 마음이 또한 다시 서글퍼지고 있고, 허씨제실 신덕제에서 김일련과 회포를 읊고 있는 경어는 이 신덕제에 머물면서 취하고 또한 일련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회포를 읊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려울 때 베풀어준 그 김일련의 정성에 깊이 감사하지만, 꽃들은 어찌해서 봄꿈을 남기는가. 즉 인생이 다 일장춘몽이고, 또 뭐 봄꿈이라고 했고 또 뭐였었지 아까? 모든 일들의 만사의 유래를 따져보면 영겁의 세월 속에 다 흘러가고 있더라라고 해갖고, 이 지금 김일련과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영겁 속에 흘러가는 하나의 꿈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서 끊은 것 같은데. 하나 더 하고 끊을까? 하나를 더 합시다. 비록 좁은 구멍을 뚫어서 달팽이 뿔에다가 돌집을 만들어서 얹었지만 경호선사는 여기를 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둥글고 밝은 달에도 연운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안 좋은 일은 항상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데 구름이 아득하게 가리고 이 더럽고 추악한 속세에서 모범이 되는 이 누가 김일련 같은 지기가 떠난다니까 경허선사는 이거 어떤 일이냐 말인가, 슬픈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선지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좁은 구멍을 뚫어서 달팽이 뿔에 돌집을 만들어도 뭐한다? 좁지 않다. 그래서 좁지 않다는 말이 있었었나? 돌집을 만들어도 핍박해도 좁은 구멍이지만 핍박해도 좁지 않고는 일부러 만들어내면 그거를 더 확장을 시키면서, 이제 만약에 돌집을 좁은 구멍에다 구멍을 뚫었는데 거기도 돌집을 만들어도 나는 핍박해도 나는 이거를 좁지 않게 생각한다 라고 하니까, 그거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속세에서 모범이 되는 그대가 떠난다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선지를 드러내는 부분들을 찾는다면, 비록 좁은 구멍을 뚫어서 달팽이 뿔에 돌집을 만들어도 핍박해도 나는 굴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그게 좁지 않고, 둥글고 아주 밝은 달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연연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조그만한 띠끌에도 함시방 모든 거를 다 머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아무리 좁아도 좁지 않고 또 밝은 달이라도 그 속에는 또 띠끌이 들어있어, 연운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의상조사의 법생계 쪽으로 의미를 품고 있는 말로 선리를 함축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것도 그 전에 이제 얘가 썼던 말이지만, 어쨌든 이거를 이 전봉준 이야기를 몰랐을 때는 뭐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보다는 경호선사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이 지금 그 신덕제에 있는 김일련이가 굉장히
집안도 좋고 또 가세도 좋고 굉장히 밝고 우아하고 이 세상의 표준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속에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말 못할 사정으로 이 지금 누가 김일련이가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호선사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아이고 여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나와서 끊어줘야 될 것 같아.